정치 이슈를 좀 짚어드릴까요?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회에서 오랜만에 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로 처리했는데 여야 쟁점 법안 뭐 아닌 것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의한 거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세 사기 진짜 이런 표현 죄송한데 아침부터 때려잡아야죠. 이건 왜냐하면은 특히 MZ를 비롯해서 젊은 세대 정말 개미처럼 이렇게 끌어모은 돈 그걸 다 지금 날려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는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에서 여야가 합의 안 할 수 없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저는 뭐 사실 전세 사기라든지 뭐 교통 관련한 이런 문제들은 정말 민생 중에 민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지금 합의 처리한다는 거 되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건 당연히 너무도 미루지 말고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야가 국회에서 안 싸울 수는 없지만은 싸우더라도 좀 이런 옥석은 가려서 좀 싸울 필요가 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뭐 늦게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된 건 저는 대단히 다행스럽고 앞으로도 이런 좀 스탠스를 계속 좀 국회가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덜 욕듣는다. 뭐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그 긴박한 것들이 꽤 많이 밀려 있죠. 예, 빨리빨리 예. 챙겨서 빨리빨리 통과시켜야죠. 뭐 구하라법, 간호법, 제정안 뭐 이런 것들이 네. 뭐 한다고 하네요. 이 합의를 시초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아마 예. 쭉쭉쭉 잘 나가기 바랍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사법 등 6개 법안을 오는 28일에 재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도돌이표 아니겠어요? 뭔가 좀 합의를 해가지고 방송사법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앉아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데 저는 또 도돌이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또 합의해서 보내면은 또 이제 그렇죠. 거부권 행사하고 네. 결국 방송사법은 정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거고 이건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권이 진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 지금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걸리는 법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아마 윤석열 정부도 물러서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민주당은 이거 물러설 수 없는 거죠. 없죠. 그럼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동훈 대표라든지 이런 국민의힘에 그래도 방송사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금은 이해하는 사람들이 약간은 좀 힘을 실어주고 뭔가 협상을 하고 다른 것들과 좀 바꾸고 이런 좀 빅딜 이런 것들이 조금 되면 뭐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이 이제 그 선거, 투표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또 어떤 정치나 정당에 대해서 방송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아마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생각하는 독소 조항을 좀 제해가면서 어쨌든 당장 방송법이 통과시켜라 수정하라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앉아가지고서 서로 좀 토론하고 합의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저 최혜병 특병법,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최상병 특검법을 하자 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건으로 하나 더 걸었어요. 제보 공작 의혹. 이것도 좀 포함하자. 이렇게 이게 제보 공작이 뭐냐면 이제 김기현 변호사라고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을 이끌고 있는 변호사가 과거에 민주당 예비 후보까지 했던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밝혀보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건 뭐 공익 제보자에 대한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이런 걸 바꿔서라도 간다는 이야기는 이게 사실 그 공익 제보자였던 김기현 변호사가 사실은 뭐 그렇게 제보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없었다고 이제 자신을 하는 부분들이고 특히 저는 이게 지금 이런 제보 공작 넣었죠. 그러면 만약 민주당이 받으면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뭘 또 내놓을지 이게 저는 사뭇 궁금합니다. 이건 결국 한동훈 대표가 그걸 제3자 그 추천에 의한 특검법을 사실은 당내에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건을 내걸면서 민주당이 지칠 때까지 아마 조건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결국 제3자 특검법이 결국은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꽤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제3자 특검법 그 자체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 가지 조건을 내건 거에 대하여서는 조금 합의가 있으면 만약에 거기에다가 또 추가해서 뭘 내건다면은 한 대표로서는 굉장히 공경에 빠지는
보이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이 보고 있는 시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고 나서 그래? 받았어. 그럼 또 다음 거 내놓는다. 저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민주당 한 대표하고 뭐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건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걸 해낼 수 있는 당내에서 해낼 수 있는 자신 있게 그래 이 정도면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니까. 그러니까 당정의 수평적인 관계 네.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확실히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뭐 좀 시금석 같은 보여줘야지. 왜 그러냐면은 이하 관계뿐만 아니라 용산과의 관계에서도 한 대표가 만약에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고 하면은 네네. 오히려 그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죠. 이슈가 없이 흘러가면 그게 무슨 검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표는 사실 이런 말을 꺼내지 말든지 꺼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사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걸 계속 극한으로 몰리게 되면 결국 한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력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협상과 대립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협상과 대화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거냐를 고민을 많이 해야죠. 예, 그다음에 또 친일 정권 논란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또 논란이었고요. 또 8월 10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의 친일 정권 논란, 국방부 군 정신교육 교재를 새로 발간하면서 홍범도, 김자진 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모두 뺐고요. 이외에 뉴라이트라 불리는 독립기념관장 임명 그리고 기미가요 송출, 또 서울교통공사 시청역 독도 조형물 철거 등의 이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광복회라든지 그런 데 인사에 도대체 난 누가 추천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네. 뭐 입맛에 맞고 어떤 지향성이 맞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이 친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그게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거나 의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어요. 얼마든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는지를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이분들은 지금 그냥 머릿속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전쟁 그리고 이미 다 정리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꺼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명백하고 그래서 아마 이분들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이 사실 70%가 넘는 국민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정부 하에서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당연히 독립기념관장은 사퇴를 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억지로도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이 지금 새로 써야 되는 친일 역사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거는 저는 확신범이기 때문에 아마 스탠스 안 바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결국은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세력들 아니겠어요? 저는 좀 드러내줬으면 좋겠어요. 누군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좀 드러내놓고 국민 앞에서 좀 해봤으면 좀 좋겠어요. 근데 뭐 몇 사람만 그러고 있죠. 지금 뒤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좀 보고 싶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래도 대단히 다행스러운 거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서 내용은 앞으로 근데 친일 관련한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한 뭐 어떤 처벌을 할 때 되게 정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저는 앞으로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소위 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는 외교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역사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이걸 구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뭉뚱그려가지고서 이렇게 국민 가운데서도 분열을 만들고 혼란을 만들고 또 언짢음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광복회 이종찬 회장 정도면 정말 보수 인사라고 대통령 봐야 되는 멘토잖아요. 거죠. 멘토기도 하고 친구의 아버님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 정부에 밀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건 정말 심각한 그 심각성을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8.15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미 사면은 됐는데 이제 복권까지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시점의 차이가 있고 또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은
뭐 왜냐하면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복권 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권에 대하여서 야권의 이제 소위 대표적인 또는 내놓으라 하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사실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선거에 있어서 있었지만은 시점이 지났고 또 복역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하필 이게 이제 물려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견제의 중심처럼 이렇게 비치는데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이밍으로서는 좋지 않은 타이밍이다. 그런데 저는 정부가 급했다 그렇게 봅니다. 급했다 보는 거고 그다음에 8.15 특별사면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제 보수 관련한 그리고 국정농단 관련한 이제 인사들을 이렇게 사면 복권시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김경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뭐 물론 정부는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조금 시간에 쫓겼다 그렇게 상황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서 조금은 급한 결정을 했다. 그런데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늦춰서 아마 내년쯤에나 내년 8.15 정도에나 사면하는 게 아마 더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는 더 유리했을 거다 여당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비이재명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근데 그게 굉장히 무색한 일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역대 최고 득표율입니다. 85.4% 당대표 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뭐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안에 당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다 이런 것들이 확실한 거죠. 지금은 그냥 딴 거 필요 없다. 이 정부는 무도하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리더십과 대동단결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최고위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정몽주 최고위원 후보가 이렇게 낙마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건 민주당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의원 중심으로 했던 그 체제가 무너지면서 당원들의 당심이 뭐다 하는 것들을 명백하게 드러낸 그런 뭐 일대 사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뭐 또 제 시각은 아니고요. 또 어떤 이 부분의 전문가가 하는 얘기에 따르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재명 중심으로 공고하게 하는 이유가 앞으로 다가올 재판의 결과와도 상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또 그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 어쨌든 최고위원으로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후보가 선출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몽주 후보가 떨어진 거는 정말 좀 충격적이다. 사실 거의 2, 3위 뭐 1, 2위를 달리던 후보가 그렇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건 명백하게 마지막에 정봉주 스스로가 짰던 자기 틀에 그냥 갇혀버린 거죠. 저는 깨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기께 자기가 넘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자기의 이제 어떤 그런 뒷담화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것과 같은 부설수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잘못 풀어나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일색으로 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일사불란하다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은 그게 또 허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근데 정봉주 후보가 떨어진 거는 뭐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저는 민주당의 관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관점에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설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거의 원천 차단됐고 정봉주 의원은 언제든지 그 설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최고위가 굉장히 잘 정리된 결과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 이미 들어간 최고위원 중에서 어떤 좀 다른 얘기를 내놓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양성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분들 다 지금 비수도권 수도권 의원들이어가지고 비수도권 하나도 없어요. 네. 일단은 그렇고 그 이재명 대표가 신임 대표 되자마자 영수회담 공식 제안했는데 대통령실 별다른 입장이 없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25일에 만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공개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그게 언론이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모습이 그게 아닌데 난을 주기로 했는데 뭐 받겠다는 얘기가 없다 이런 단어 죄송하지만 치졸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대통령실하고 야당이 싸운다라고 하는 거나 그거를 또 언론이 대놓고 막 최고의 어떤 뉴스인 것처럼 하는 이런 행태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실하고 이재명 대표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하고의 어떤 관계 형성들을 시도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민주당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를 압박해 나가는 어떤 수순을 밟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25일에 둘이 이제 한동훈 이재명 두 분 만나면은 뭐가 좀 달라질까요? 저는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그런 법안들에 대한 심각한 토론은 이어지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3자 최상병 특검법이나 이 몇 가지 이렇게 그 현안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아마 정리된 결과를 내놓을 텐데 제일 핵심은 제3자 특검법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그것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입장 정리 이게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고 대통령실하고는 계속해서 각을 세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똑같은 각을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한동훈 대표로서도 자기가 그 대통령실하고의 관계에서 좀 다름을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그런 점에서는 양자 간에 어떤 그 조율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서로 합의된 어떤 타협안이 나온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바라보는 25일 회담도 굉장히 좀 너무 잘해도 좀 껄끄러울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런데 아마 적절한 선에서 해낼 거라고 봅니다. 뭔가 타협안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총장 임명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저는 뭐 자기 사람 그냥 그대로 심었다. 지금 여전히 잘해낼 사람 그리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분이 유현석 총장처럼 그래도 약간 아주 조금의 결기라도 있었으면 안 되는 사람을 제대로 잘 뽑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은 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법을 지켜나가고 모든 질서를 지켜나가는 자리인데 뭐 현재의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좀 약간 회전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아쉬운 대목이죠. 예. 자, 그럼 미 대선 얘기 잠깐 해볼까요? 하도 핫하니까요. 카멜라 해리스 이분이 뭐 당연히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심금을 울리는 연설 그리고 뭐 나오셔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세가 좀 많이 올라가고. 저는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뭐 그런 뭐 40분이 넘는 연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되게 의미 있는 거는 사실은 그 해리스한테 되게 반대하고 바이든 체제에도 되게 반대해왔던 힐러리 클린턴이 지지 연설을 했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파급력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해리스는 되게 날개를 좀 단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고 해리스가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벤트 효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벤트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트럼프한테는 되게 조금 악재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최종적인 결과는 정말 알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거의 한 1~2%포인트 차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스윙 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지금 미국 대선이다 그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공화와 민주의 양당을 지지했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인데요. 근데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해리스가 약간은 앞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앞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건 잘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아마 가장 최근에는 이제 힐러리에 이어서 아마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지 연설을 나선 걸로. 그래서 일단 양자를 놓고 굳이 선택하라면 저는 뭐 해리스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 후보 때. 그때도 사실 거의 뭐 다 트럼프 대통령 진다고 했을 때 표 차이가 좀 꽤 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해리스가 되면 미국 역사가 거의 엄청난 역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유리천장을 뚫고 미국의 여성 대통령이 나온다. 이게 과연 쉬울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도 여성이었단 말이죠. 네, 지난번에 잘 안 됐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첫 대통령이 되었을 때와 상관해서는 아마 미국 국민들과 유권자들도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학습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부산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하면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이게 지금 사실 별로 다 많은 분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후보가 누가 되느냐. 금정구청장 말이에요. 이런 뭐
여권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권은 나와 있고 저는 그뭐 야권 민주당에서도 대단히 그 젊은 후보 뭐 조준영 후보 이런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아무래도 금중거니까 조금 여전히 그 국민의힘에 좀 유리한 그런 형태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지만 저는 민주당의 추격세도 만만치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예, 방송에서 언급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예, 자갈자지매가 올해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가 특집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거든요. 예.